버핏이 소유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3분기 이제 내역이 공개됐는데요. 다른 때와 다르게 좀 놀라웠던 거는 오랫동안 보유했던 주식들을 대거 매도했다라는 점. GM이라든가 존슨앤존슨, P&G 같은 경우는 비중이 낮아도 버핏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는 주식들이거든요. 상징성이 있는 주식들인데 이거 매도한 것 자체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러면 새롭게 매수하는 그 기업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방향을 상징하는 거겠죠. 어떤 기업을 샀는데 비밀 유지 신청한 걸 보면은 상장된 기업을 인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버크셔 해서웨이가 샀었던 회사가 아니라 처음으로 매수하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테슬라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근데 아니겠죠. 조금씩 추측해보면서 범위를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예상 속에 있는 그 이름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맞춘다면은 버핏의 픽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시간 남는다면 한번 해볼 필요 있잖아요. 한번 찾아볼까? 탐정놀이 한번 해보고 싶다. 맞추면 좀 돈 버는 건데 이러면 한번 이 영상을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버핏의 투자 행태를 보면은 엄청난 현금을 쌓았어요. 버핏은 지수가 하락할 때 돈을 시원하게 써서 지분을 매입하는 전략을 씁니다.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승 때보다는 매도세가 강할 때, 즉 하락장일 때 사야지만 원하는 가격에 많은 수량을 담을 수가 있어요. 억만장자 존말론의 말대로 버핏은 지금 현금을 과하게 쌓았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추억이 있는 비주력 주식까지도 매도해서 무언가를 사려고 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보유했던 주식들이 그냥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순한 매도일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의미 부여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선 버핏이 보유한 현금이 157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인데 버크셔 사상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언젠간 써야 되겠죠? 어떤 주식을 사서 수익을 불려야 돼요. 현금으로 그냥 들고 있는 전략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단기채를 산다던가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주식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성장, 주식이 상승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쌀 때 사야 되기 때문에 버핏이 모아놓은 현금을 한번 크게 쓸 타이밍이 올해했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200조까지 모아둔 이유는 살만한 종목이 없어서 그랬거나 아니면 사고 싶은 기업이 있는데 주가가 원하는 가격까지 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 걸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기업을 산다라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모아놔야 되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번에 주식을 좀 샀고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걸 막기 위해서 엠바고 요청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버핏은 한 번에 다 사들이는 경우보다 애플이랑 옥시덴탈처럼 꾸준히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요. 덩치가 큰 기업은 한 번에 사냥을 안 합니다. 이 기업이 한 번씩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저점에서 받아주면서 사거든요. 이번에 발표가 나서 어떤 기업을 샀다라고 나오면 그 타이밍에 사지 말고 그 기업 주가가 또 시간 지나면 떨어집니다. 그때 버핏이 또 살 거니까 우리도 그 타이밍부터 주식을 사면 됩니다. 공개된 13F를 보면은 이번에 판 주식이 산 주식보다 많아요. 그리고 엠바고가 걸려있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규모가 있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거든요. GM을 완전히 팔았고요. 존슨앤존슨, P&G, HP, 쉐브론, 아마존 일부를 매도했습니다. 과거에 아마존을 일찍 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마존을 팔았다는 거는 또 아이러니해요. 그만큼 좋은 기업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HP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되팔아버렸어요. 버핏이 본인이 사고 아니다 싶은 기업들은 1년 이내여도 파는 모습을 종종 보여줍니다. 옛날에 항공주도 그랬고 메리골드 주식도 그랬었고 여러 사례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버핏이 애착을 가졌던 기업들은 상징적으로 남겨두는데 이번에 존슨앤존슨과 P&G를 판 거는 또 의외예요. 그리고 BRD 지분을 계속해서 파는데 버핏 같은 경우는 한 업종의 주식을 둘 다 사기도 하고 업종 내에서 A라는 기업의 주식을 팔고 B라는 주식을 매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쉐브론을 파고 옥시덴탈을 산다던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쉐브론이랑 옥시덴탈을 동시에 사기도 하고 일본 상사를 동시에 여러 군데를 똑같은 지분만큼 동시에 사기도 하죠. 만약에 BRD를 팔고 다른 전기차 주식을 산다면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PER을 과거 발언을 뒤집으면서 테슬라를 산다? 말이 안 되겠죠. 2주 전에는 옥시덴탈을 3,300억치를 또 사들였었습니다. 이제 지분이 25%가 넘거든요. 아마도 이제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인수할 목적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옥시덴탈을 산 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옥시덴탈을 샀으면은 추가 매입으로 공시가 났었겠죠. 그리고 쉐브론 지분을 팔았습니다. 정유회사일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되겠지만 정유회사에서 옥시덴탈을 이렇게 사고 있는데 굳이 또 정유에다가 지분을 더 태운다? 그렇게 범위를 좁혀나갈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과거에 아마존을 놓친 것을 후회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마존을 이번에 매도했습니다. 애플 같은 기업을 투자하되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타이밍으로 가져갈 거라는 암시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을 지금은 못 사겠지만 아마존과 비슷한 유형의 기업, 대표적으로 쿠팡 같은 기업이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려고 하는 타이밍, 그때가 이제 워렌 버핏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설마 쿠팡을 사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도통 범위가 예상이 안 되는데요. 버핏이 사는 기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류 기업은 잘 안 사요. 1등 기업을 삽니다. 브랜드가 강력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압도적으로 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경쟁사보다 더 비싸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브랜드의 가치라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상되는 기업은 저는 1번은 스타벅스. 물론 샀었으면 진작에 샀었을 거고 보유하고 있는 코카콜라도 커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스타벅스를 굳이 또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가치를 탐나할 것 같아요. 스타벅스는 시가총액이 160조 원이고요. PER은 다소 높은데 그래도 적당한 배당 수익률, 애플처럼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이고 자본이 거의 들지 않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버핏이 좋아할 만합니다. 그래서 버는 돈 대부분을 배당이랑 자사주 매각에 쓰고 있거든요. 강력한 브랜드를 가졌고 새로 오픈하는 지점의 40%가 중국일 정도로 중국에서도 강한 성장세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인도로 진출해서 인도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드라이브스루, 아이스 음료가 확대되고 있고 펩시와의 관계들, 전기차 충전 사업도 진출하는 것들, 앞으로 현금 수입을 더 늘릴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버핏 입장에서는 지금 사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크록스인데 이거는 시총이 7조 원밖에 안 돼서 아닐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능력만큼은 버핏이 탐낼 만큼 탁월하거든요. 그리고 PER이 8배로 낮습니다. 부채 비율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고 브랜드 가치도 괜찮고 가격 결정력도 뛰어나고 경쟁사가 없을 정도로 시장에서 포지션이 강력하죠. 버핏이 좋아할 만한 기업 같아요. 은행주일 수도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소유주인 버핏이 금융업을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최근 은행주들은 3분기까지 암흑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데 S&P 500 섹터를 보면은 정유와 은행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가총액이 300조 원 정도 되니까 이제 그거보다 아래급의 대형 은행을 시도할 수도 있겠죠. 가장 높은 확률은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밖의 기업일 확률이 제일 1번이고요.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일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맞출 확률이 낮더라도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이 기업은 버핏의 철학에 맞아. 이 기업은 버핏의 철학에 맞지 않아. 이거를 스스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만약에 댓글로 해서 맞춘 분한테는 뭐 선물 드릴 만한 거 없을까? 이제 뭐 희망상품 한번 걸어보세요. 오, 재밌겠다. 그렇죠? 기업 찍고 희망상품, 기업 찍고 희망상품. 선물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버핏만큼 좋은 기업을 내가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했던 스타벅스, 크록스, 버핏이 안 사면 어때? 나는 정말 좋은 기업인 것 같은데 내가 사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큰 기업을 산다면은 버핏 인생 마지막 구간에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나가야 될 방향을 지정해주는 기업일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한 번에 매수할 수 없으니까 계속 저점마다 나눠서 살 거다. 그럼 우리도 버핏이 샀다라고 하면서 그날 당일 막 주가가 장대한봉 뛰었을 때 고점에서 사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또 내려오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도 같이 담으면서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을 사기 전과 사기 후로 레벨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샀을 때는 애플 비중이 10%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나서 지금 비중이 애플이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만약 이번에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런 홈런을 친다면은 이제 버크셔 A 주가는 7억 원이 아니라 10억을 넘어갈지도 몰라요. 강남 집안채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는 어쩌면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영리한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이 있으면 5월 5일 어린이날쯤으로 해서 이제 주주총회를 하거든요. 그때 내가 가서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참고로 A 주식 아니고 버크셔 B 주식 가지고 있어도요 4장 줍니다. 티켓. 나중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한번 미국 놀러 갈 겸 어린이날 선물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한번 데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갔다 왔더니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추천하니까 정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갔다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찾아뵙겠습니다. 댓글 맞추시는 분은 진짜 선물 드릴 생각이니까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